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3분기 예상 실적보다 하회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전력 인프라 부분, 환경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LS 일렉트릭의 현재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북미라든지 해외에서 나오는 수주 실적들은 좋을 거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아무리 뒤로 밀리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다 우리 좀 생각해 보면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압 설비가 먼저 납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중저압 설비라든지 공장에 직접 설치하는 저압 설비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LS 일렉트릭도 초고압 설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커버링을 좀 하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뭐 어차피 그건 당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내년 한 1분기 정도 사이까지 해서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환경으로 보면 전체적인 리포트 내용으로 봐서는 전고점과 저점 이 사이에서 앞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계속해서 호조는 맞습니다. IRA, 리쇼어링, 전력기기 북미에 대한 수요 이런 거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경우가 중저압, 저전압 설비 이쪽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고압 설비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중저압, 그 다음에 저전압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요. 공장이 완공이 되면 공장 외부에 들어가는 게 고전압, 그죠? 중간에 공장 앞에 오는 게 중저압,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저저압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그런 것들이 간단한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뭐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고요. 거기에 당연히 전력 인프라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단 그냥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뭐 최근에 나온 소식,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전력 인프라 3분기만 수주 잔고 1조 8,800억 원 정도 수준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우리 리포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때 나온 것보다 1조 2천에서 뭐 1조 4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보다 수준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실적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배당 정책도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은 좀 만들어 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를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영업과 이익 부분에서도 크게 변화가 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024년도는 어떤 부분이냐? 성장성보다는 어떻게 돼요? 매출의 지속적인 유지 이런 것들하고 더 그 연관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 올해는 크게 치고 올라와서 늘리고 그다음에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갇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저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부분은 이 구간이 나왔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럼 저 포인트는 언제 나오겠어요? 자, 1분기 실적 나올 때쯤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저점 6만 5천 원 정도 수준이고요. 고점은 평균적인 부분은 11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노는 부분을 그다음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여드린 내용을 좀 숫자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제가 간단하게 숫자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넘어가는 과정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 차이가 좀 있지 않나. YY 대비 성장성이 어떻게 돼요?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23년도는 25.6% 크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두 관점은 거의 연에 25% 성장하면 당연히 주가가 레벨업 돼야 되는 과정이 상당히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는 거 맞죠? 자, 그런데요, 8.7%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큰 폭의 주가 성장은 있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매크로 지표와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가면서 상단과 하단을 갖다가 존재하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만 해석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조금만 소폭으로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항상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가의 큰 폭으로 성장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미 그걸 다 반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박스권에 갇혀서 지내는 거죠. 자, 일정 PER 수준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서 LS 일렉트릭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죠. 자, 고점 부분에서 아주 쓸데없는 부분 제외해놓고 나면 10만 원이고요. 낮은 부분은 여기 시작 스타트 라인이 여기입니다. 자, 6만 원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사이에서 놀 거다. 이 박스권을 갖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려온 구간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올라갈 거 남았고요. 다시 내려올 구간이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장 좋은 방법은 딱 1분기 찍을 때 여기 10만 원 이 정도 찍어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여기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라고 했는데 매크로 지표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때 여기와 여기에서 평균 매수 단가가 조절해서 여 윗단에서 승부수를 내는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이 종목을 투자했다. 그럼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자,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예를 들면, 단가를 만들어내고 수익화 실현해 나가냐라는 부분들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매크로 지표가 나쁠 만한 이유가 앞으로는 없겠죠. 뭐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정 수준의 금리가 고정돼서 유지된다고 하면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기본적으로 나오면 주가는 받쳐준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매물이 많으니까요. 여기 매물 많은 구간, 매물 많은 구간이 9만 5천 원, 6천 원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TP를 정해놓고 타겟이 도착이 되면 뒤도 안 보고 수익 실현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투자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 보셔서 같은 생각이시면 같이 하시고 다른 생각이면 다른 전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설비 이런 부분들 기존 지금 매출 나오고 있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수주잔고가 나오는 것들은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만도 못한 실적을 낼 만한 확률 저는 LS 일렉트릭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95,000원, 96,000원 나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 실현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